조건 하나 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에 접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원에 접한다라는 말은 이 문장 속에, 이 국어 속에 등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등식 포함하고 있는데 원에 접한다. D는 R 혹은 D는 0 이런 등식 포함하고 있잖아. 미지수 하나씩 하나 구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식이에요. 식.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접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D는 R이라는 개념으로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접한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판별식 D는 0이라는 요 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여기 원이 있어요.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입니까? 1인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0,2는요. 저 원위에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죠. 0,2는요. 이렇게 더 크잖아. 여기 0 대입하고 2 대입하면 얘가 더 크지? 그거는 요 선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0,2가 요 바깥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D는 R이다 라는 개념 쓴댔지. D를 구하기 위해선 0,0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어떻게 세우는 거라고 가르쳤어? 한 정점 주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시작! y-2는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m의 x-0이라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점직거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려면 이런 식은 곤란하지.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합니다. 불러요. 시작! mx-y 플러스 2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게임 끝났어요. D 구합니다. 시작!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자리에 몇 대입해? 0. y자리에 몇 대입해? 0. 그러면 뭐만 남아? 2. 요 값이 숫자 몇과 같다? 1과 같다예요. 자, 그러므로 미지수 하나, 식 하나. 내가 m을 몰라서 답을 못 냈었잖아. 이제 m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절대값이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미지수 하나씩 하나 m값 구할 거예요. 자, 나 절대값도 싫고 루트도 싫어. 양변 제곱합니다. 그래서 4는 m의 제곱 플러스 1, m의 제곱은 3,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네요. 자, 그래서 m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답 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솔루션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 거야. 판별식 나오려면 그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2차 방정식이 필요하다. 자,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2차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1차식이잖아. 즉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1차, 2차 연립 방정식이야.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2차식과 이제 1차식 만들 거야. 1차식은 직선이랬어요. 근데 직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은 점 0,2를 지난다 밖에 없지. 뭐라고 식을 세워야 돼? 시작! y-2는 m의 x-0이라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풀어서 판별식 D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하는 거죠. 자, x를 소거하는 게 편해요? y를 소거하는 게 편해요? y. 자, 죽으려는 애는, 죽는 애는 매일 항상 홀로 쓸쓸히 병풍 뒤에 남고 나머지 산자는 다 넘어오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mx 플러스 2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을 y 자리에 대입하면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식이 나오네요. 자, 요 식을 m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4에다가 1 넘어오면 3은 0이야 라고 나오네요. 결국 m의 제곱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3은 0이야 라고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요 녀석 딱 보니까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요.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습니다. b-의 제곱 4m의 제곱 되겠네요. 마이너스 ac 얘하고 3하고 곱했더니 3배의 m의 제곱 플러스 1 나오는데 요 값이 0이 된다죠. 그래서 계산하면 m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나오네요. 자, m은 몇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게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 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라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건 그냥 국어가 아니야. 이 안에는 등식이 숨어져 있구나 라고 이런 인식을 하면서 기하 파트를 공부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솔루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문제를 다시 쓰기 좀 그래서요. 요거 솔루션 3이라고 바꿔놓고 할게요. 이제 1, 2, 3번 세 번째 그리고 요거 네 번째로 바꿔놓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선생님이 뭐에 집중할 거냐면 요 문장에 집중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접한다고? 와, 이런 문제 내가 접점이 만약에 x1, y1이라면 x1, x 플러스 y1, y는 1이야 라고 접선의 방정식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 공식 이용해서 풀 거예요. 무슨 공식으로 풀 거라고?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1이라는 이 공식 이용해서 풀 겁니다. 접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비롯됐죠. 그런데 저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접점이 필요해요. 근데 나 접점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가정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할 거야. 자, 접점을 이렇게 가정했더니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1이 돼버리는구나요.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 놀랍게도 어떤 점이 지나고 있다? 0,2가 지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x자리에 0, y자리에 2 대입합니다. 즉 이 식을 정리하면 2y1은 1, 결국 y1은 2분의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자, x1, y1은 어디 위의 점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위의 점이지. 맞습니까? 이 원위의 점이잖아, 이 접점은. 그러면 결국엔 이 위의 점이라는 것은 x 자리에 x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y1을 대입해도 뭐가 성립한다? 등식이 성립한다예요. 그런데 나 이미 y1 구해놨지?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대입합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1. 결국 x1의 제곱은 4분의 3. 결국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가 구하려는 접선 이거였는데 와 x1 구하고 y1 구하고 다 구했네. 대입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x 플러스 2분의 1의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선생님 위에 있는 거랑 답이 달라 보이는데요. 예, 한번 같게 조정을 해볼까요? 양변에 몇 곱하면 참 좋겠다.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y는 2라고 나오고 결국 y는 2항에서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x의 플러스 2라고 나오는데 설마 이 답을 보고 앞에 있는 거랑 답이 달라요 이러진 않겠지. 이 녀석의 의미는 뭐예요? 답이 두 개다. 예,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랑 y는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2랑 답이 두 개다예요. 즉 앞에 있는 얘기랑 같은 얘기다 다른 얘기다? 같은 얘기다예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솔루션은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이거 되게 그림 그리기 쉬운 원이다. 이 정도 그림 그리기 쉽구나. 그림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다요. 자,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네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0,2라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두 개가 있으니까. 또 자, 접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보니까 접점이 보여요. 자, 원에서 생겨나는 접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라고 표현해야 돼.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라고 표현해야 돼. 배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봤더니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 길이 몇이에요? 2예요. 자, 요 길이 몇이에요? 1이에요.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뭡니까? 1대 루트 3대 2. 특수비죠. 맞습니까? 1대 루트 3대 2. 예, 요 길이는 무조건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이처럼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를 가지고 있는 각도는 얘가 제일 작은 변이니까 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된다? 30도가 될 거예요. 얘가 90도니까 얘 몇 도가 되겠다? 6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은 몇 도 되겠습니까? 30도가 될 거예요. 자,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왜? 이 직선은 0,1을 지난다는 건 알고 기울기만 알면 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요 파란색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왜? 얘는 서로 직교하니까. 맞습니까?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가 30도니까 그냥 뭐라고 부르면 돼? 가볍게 탄젠트 30도 이렇게 부르면 돼요. 선생님이 그랬죠.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맞습니까? 요겁니다. 자, 탄젠트 30도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탄젠트 설명 다 했는데 탄젠트 30도 몇입니까?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볼까?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절편은 2래. 게임 끝났죠? 답 냅니다. 뭐 나옵니까? 시작!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하나 구했고 또 하나의 접선 요 녀석 남아있죠? 요 녀석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값이 60도, 얘가 30도. 그럼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60도. 자, 결국 나는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어. 기울기 몇 도 되겠어? 얘가 60도니까 탄젠트 60도 되겠습니다. 탄젠트 60도는 몇인데? 루트 3이에요. 그래, 기울기 알고 y절편 인거 알면 게임 끝났지. y는 루트 3x 플러스 2.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우리가 앞에 솔루션 1, 2, 3에 풀었던 답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으세요. 됐어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개념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다음 개념에 보니까 개념의 제목이 뭐야? 두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일명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이런 도형과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 앞에서도 이렇게 배웠는데, 그치? 우리 뭐 배웠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 일치, 수직, 한점, 뭐 이런 개념도 배운 적이 있고, 또 뭐 배웠습니까?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거 있었어요?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이런 것도 배웠었고, 또 우리 이런 것도 배웠죠. 2차와 1차의 위치 관계, 2차, 1차의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또 모두 배웠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기하 파트의 기본은 뭐냐면 보통 식으로 주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림보다. 그러면 그 식을 보면서 식 속에 직선이 있네? 식 속에 원이 있네? 그럼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문제를 푸는데 식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네?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네? 원 두 개가 등장하고 있어.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이다?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위치 관계에 비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 좀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 않니? 그림이 몇 개나 나오고 있어? 6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6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러브 스토리예요. 얼굴 큰 애가 남자이고요. 얼굴 작은 애가 여자예요.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네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 이쁜 여자가 남자의 마음속으로 완전히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원의 중심이 점점 중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중심이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는 상태까지 돼요. 이때 이 여자가 한마디 하지. 야, 남편! 돈 벌어와!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풋풋했던 연애사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서 중심이 일치되는 이 관계까지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접근 가능하셔야 돼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녀석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잘 못 외우는데, 자, 얘를 외우기 위해서는요, 이 여러 개의 그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림 3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몇 번째 그림이 중요할 것 같아? 위에서부터 두 번째 그림이 중요해요. 두 번째 그림 우리는 두원이 뭐라고 부를까? 뭐 한다? 외접한다 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바깥쪽에서 접해 있다. 외접한다요.
또 중요한 그림 몇 번째 그림 같아? 몇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접하긴 접하는데 안쪽에서 접해 있지.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이 상황을 내접한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중심일치라는 이 마지막 개념이 중요해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할까요? 얘는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 얘는 외접한 경우, 그리고 이 녀석이 유일하게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내접하는 경우,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는 경우,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런 거 거의 시험에 안 나요. 보통 이런 게 시험에 잘 나. 되겠습니까? 예, 뭐 가끔 이런 거 나오고 중심 일치도 안 나오고 결국 요 위에 네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접, 외접, 중심 일치가 왜 중요하냐? 자, 두 원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고 싶어 해야 돼. 이건 기본 자세야. 되겠습니까? 이때 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외접은 어떤데? 외접은 두 반지름의 합과 같이 D가 맞나요? 그림 보세요. 오, 이렇게 되네? 와, 두 반지름을 합한 거랑 같네? R 플러스 R 다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접. 그림이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요 친절하게 그림을 크게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접하는 경우에요. 하얀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색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점이 여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항상 접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중심, 접점이 모두 일직선상에 놓인다라는 특징이 생겨납니다. 자, 이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얘가 D지.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놓을까요? 작은 원의 반지름, R 다시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의 관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R 마이너스 R 다시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선 R과 R-를 지정해줬지만 솔직히 이 그림에선 누가 R이고 누가 R-인지 모르지? 거리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크면 다행인데 얘가 크면 음수가 나오는데 절대값. 그래서 얘는 절대값 붙여줘야 돼요.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D는 0. 거리가 없잖아. 일치했잖아. 그죠? D는 0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처럼 그림에서 외접, 내접, 중심 일치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뭘 찾아야 된다고? 시작! 외접, 내접, 중심 일치. 한 번 더. 외접, 내접, 중심 일치. 왜 얘가 중요하냐면요. 얘만 등식이에요.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다 부등식이라서요. 그냥 외우기 힘들어. 그래서 뭘 이용해서 외워? 요 등식들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D는요. 0과 얘 사이에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D는 0보단 크고 절대값 R-R 다시보단 작겠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얘와 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D는 절대값 R-R 다시보단 크고 R 플러스 R 다시보다는 작겠네. 이렇게 써주는 거고. 두 원이 서로 다른 외부에 있을 때는 D는 R 플러스 R 다시보다 크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머지 식들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 없이 난 위에서부터 이 개념을 모두 외워서 개념 정리를 할 거야 이러기에는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식을 기준으로 잡고 이 등식을 기준으로 해서 부등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개념 정리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매번 그림을 이렇게 러브스토리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좀 뭐 할 때는요. 이런 식의 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0, 중심일치. D는 0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중심일치야.
그리고 중요한 그림 그 다음에 뭐 나온다? 내접. 내접은 뭐였어요? 외워야지. 시작. D는 절대값 R-R 다시. 외접의 식은 뭐였습니까? D는 R 플러스 R 다시. 선생님 왜 이렇게 조그맣게 놓고 가지? 미안해요. 이거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네. 자, 요 그림에서. 그래. D는 0이고 D는 절대값 R-R 다시고 외접일 때 D는 R 플러스 R 다시야. 자, 이때 중심 1차 내접 사이에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는데 내부에 있을 조건은 뭡니까? 시작! D는 0보다 크고 절대값 R-R 다시보다 작다요. 자, 두 번째, 내접과 외접 사이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시작! D는 절대값 R-R 다시보다 크고 R 플러스 R 다시보다 작다요. 자,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조건 뭡니까? 시작! D는 R 플러스 R 다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외울 수 있겠죠? 네, 세 개는 외우고 나머지는 만들어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윗줄에 적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줄 바꿔서 아랫줄에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런데 보자. 문제가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야, 두원이 외접할 때 이렇게 주어지면 되게 착한 거예요. 이제 좀 속이 꼬이신 분들은요, 요 표현을 조금 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꼬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 뜬금없이 공통접선의 개수라는 개념이 있지. 자,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두 원이 있는데 공통인 접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가능한 접선은 다 그릴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지. 얘 하나만 있나? 또 있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또 있어요, 없어요? 공통 접선 있어요.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지나는 녀석, 이렇게 지나는 녀석이 있어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외접하는 경우에는요, 공통 접선 그으면 하나, 둘, 몇 개야? 하나 더 있어, 없어? 있지. 바로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예요.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엔 공통 접선의 개수 몇 개입니까? 2개가 될 거예요. 내접하는 경우에는 공통 접선의 개수 몇 개? 1개가 될 거예요. 자,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는 경우엔 공통 접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접선의 개수가요, 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두 원이 서로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꼬아서 어떻게 얘기한다? 두 원이 4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한다? 오, 이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알겠죠? 그래서 이 옆에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2줄씩 필기할 거야. 그림 하나에 2줄씩 필기할 겁니다. 두 원이 4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자,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이 문제 속에 보이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적습니다.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수화대에 선생님은 이렇게 땡땡이 쳐도 두 원이 세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 원이 세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그럼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두 원이 뭐 할 때? 외접할 때. 두 원이 외접할 때. 두 원이 외접할